미래 트렌드는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겁니다. 미래 기술, 미래 트렌드를 봐야 미래 기술을 보인다. 1971년도에 키스트에서 키스트 연구원하고 그때도 미래 연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서기 200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하신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70년도입니다. 71년. 대한민국 GNP 어떤 사람은 100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0불이라고 그럽니다. 200불이 안 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때 71년도에 2000년에 한 번 된 거를 얘기를 한번 몇 가지만 해볼게요. 제가. 컴퓨터에 그때는 컴퓨터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전자계산기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20대가 있었대요. 1970년도에. 20대가 있어서 2000년도에는 한 10,000대 정도 될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1990년, 딱 14년 정도에 그때 말하는 전자계산기는 1990년에 3,000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1,000,000대.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15년, 20년 사이에 발전된 거는 예측할 수가 없었고요. 그분들이 한 거 중에 정보는 전화와 컴퓨터를 통해서 어디랑 자동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난 거니까 간단하지만 전화기가요. 전화기 하나 보면 그때 1970년대 대한민국의 전화기가 50만 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되면 한 1,500만 대까지 갈 거다. 근데 1990년대 1,500만 대가 갔습니다. 다시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아질 줄은 몰랐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보면은 이것은 저는 거의 100점 수준이라고 봐요.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게 교육 문제인데요. 교육 문제가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이 되고 대학 20년은 없어질 거라 했는데 이건 빵점입니다. 네 번째 사회 문제인데요. 전국이 1시간 생활권에 들어올 거다. 어떻게 이런 예측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구, 일가구, 1주택. 그리고 또 하나는 휴가라는 단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00년대에는 한 달 정도는 올 거다라고 했답니다. 그 당시에 예측 못하는 전자라는 단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죽음에 말하는. 그래서 핸드폰이니 이메일이니 뭐 디지털이니 인터넷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기술 예측이 필요하냐? 왜 우리는 기술을 하느냐?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잘 살기 위해서지만 두 번째는 사실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살아남기 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희망을 주고 누가 일할 수 있는 뭘 준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기술은 소셜 에코노믹, 사회 경제에 의해서 바뀌었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은 어느 회사 사람이 앉아서 야 우리 앉아서 엔지니어들이 핸드폰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한 게 아니라요. 사회가 뭔가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게 없나. 차에 전화가 있었을 거예요. 폼나 보이잖아. 일단 거기서 딱 하면요. 거의 조그만 냉장고만 하는 게 뒷자리에 딱 있거든요. 폼나 보니까 민간인들도 저런 거 나도 하나 있으면 폼도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엔지니어가 본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게 소셜 에코노믹 트렌드에 의해서 기술은 나왔다. 두 번째는 이제는 기술이 소셜 에코노믹 트렌드를 바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기술도 사회를 지배한다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것은 기술 따로 경제 따로 사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여야 된다. 이것이 제가 해석하는 창조 경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1971년도에 그때 키스트 연구원들이랑 미래를 하시는 사회학자들이 2000년도에는 예측을 하려면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가.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요 5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피스. 제가 72년부터 군대 생활을 했는데 피스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나게 겁이 났거든요.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 그 당시에 자유는 지금의 자유랑 좀 다른 걸 거예요. 세 번째는 부.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이퀄리티. 평등도 지금의 평등이랑은 좀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휴머니티는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인간미에 대해서 2000년 요 5가지 셋업을 놓고 아까 그걸 하셨다고 그럽니다. 자, 2014년 올해 2040년의 가치를 보면요. 이건 제 가치가 아니라 타임스가 발표한 클린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 이퀄리티. 여기에 이퀄리티는 우먼스 룰입니다. 여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스틱스. 평등이죠. 저희가 말하는 여기에는 뭐 프리덤을 볼지 피스바 평등인데 이 평등이 바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테크놀로지를 들었는데 기술이 사회를 변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그샘플을 드는 게 전화라는 것 자체. 여기서 핸드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모든가 생활을 프리덤, 자유롭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노믹을 들고 왔습니다. 에코노믹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린 에너지, 그린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5번째가 건강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만 건강한 것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지역, 건강이 중에 이 5가지가 중요하게 미래를 바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몇 가지 넣겠습니다. 저는 에틱을 넣고 싶습니다. 도덕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본 입장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소셜 밸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도덕이 100% 좋다는 게 아니라 소셜 밸류가 바뀌는데 도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마 착한 경제, 착한 제품에 대한 에틱이 꼭 살아야만 이해 갈 거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저희 나라는 통일 한국에 대한 게 염두에 두지 않으면 2040년 보기 어렵습니다. 8번째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한글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글. 이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 이건 굉장히 사경입니다. 한글의 중요성. 과연 한글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것은 조금은 이제 그런 셋업을 한 거고 풀어야 될 선제 조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제 조건이 첫 번째는 이니퀄리티. 여러분 양극 형상 되는 거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점점 어려워야 되고 이거는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어떤 사회가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에코노믹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스테빌리티 이럽니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큐리티는 보안, 안전, 세이프티 같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돼요. 기후변화도 그 중에 큰 예가 되고 식량 같은 거 보안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만약 여러분이 쓰시는 핸드폰을 누구든지 듣고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경제 블랙 스완 같은 게 벼랑간 답시 쓰죠. 사스를 갖고 왔는데요. 요새는 A1. 이러도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생각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unstability. 계속 가능할 거냐. 여기에 unstability를 외국서 다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에이징. 노인 사회하고 환경 에너지 관련 때문에 다룬다 이거죠. 이코노미스트는 how to manage 슈퍼에이징이라 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요 2가지는 제 의견인데 똑같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도전하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면 남북 통일이 될 거고 한글이 또 하나에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이것을 타임즈가 발표한 건데요. 세계 미래 트렌드랍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은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간다 하는 거죠. Living alone. 젊은 애들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애들이 그게 욕망이죠. 종교는 누구한테 종속해 있지 않은데 신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신을 자기가 부르는 거죠. 도와달라고요. 이렇게 간다면 세 번째 가장 큰 게 제가 말씀하시면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다 아시잖아요. 컴퓨터. 뭐든지 저기다 연결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세종단세 무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두들기면 돼. 2조 시대 두들기면 임금 쫙 나와요. 대한민국 대통령 두들기면 다 나옵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돼요. 아, 거기 장관이 누가 하셨지? 역대 장관 두들기면 쫙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조족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핑거프린트를 남길 겁니다. 다 문자를 쓰시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청문회를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문자 좀 조심하시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니네가 보는 문자 다 어딘가는 남아서 발목 잡을 거다. 문자 조심하시라 하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푸드 비즈니스를 혹시나 하시는 사람은 옛날에는 아침에 따서 점심 먹고 점심 따서 저녁 먹은 게 어저께 따서 오늘 먹고 전주 따서 오래 먹었는데 이제는 스팸 같은 것은 영원히 갑니다. 음식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블랙 아이러니. 이것은 미국에는 벌써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칼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영원하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고선 영원하지 않다고 봐요. 네 번째는 7번째가 하는 것은 하이스테디도. 애들이 폼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폼나게 살고 싶어 해서
500만 원, 5천만 원짜리 핸드백이 팔리는 겁니다. 애들도 극장을 100명짜리 다 빌려서 거기서 초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폼나게 살기가 저가 제품 안 팔려요. 폼나게 간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프라이베이시, 나 자이언, 요 끝에 거, 니치 에이징. 노인 사회가 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마켓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죠. 이분들이 80%의 부를 다 갖고 있어요. 20% 노인이 80%의 부를 갖고 있는 게 자본주의 현상입니다. 여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가지를 나왔는데요. 몇 가지의 기술이 나올 수 있냐? 10 팩토리라는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10 팩토리를 한번 들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기술이. 이그샘플 딱 들어드릴게요. 젊은 애들, 저희 한 2,400명 있는데요. 젊은 애들을 서브해서 가장 싫다는 게 매니저가 회식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회식 문화가 없고 시간 딱 끝나면 집에 가서 좋대. 저녁 때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는 걸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하자는 걸 제일 싫대요. 그럼 애들이 집에 가서 회식하느냐, 집에 가냐,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갑니다. 혼자 살죠? 회식도 싫어하죠? 아파트에 딱 들어가 방에 들어가면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심심하니까 컴퓨터에 여는 거예요. 클라우드랑 연결해 애들이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안 씁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는 이렇게 변할 거라고 미리 예측해서 간 게 페이스북이 요 딱 10 팩토리얼이 아니라 요 두 가지만 연결하면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연결될 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미래의 기술은 이렇게 간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큰 트렌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큰 트렌드에서. 왜 큰 거를 보지 않으면 자그마한 기술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뿐 아니라 세계는 전부 다 다국화돼 간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것은 에코노미스트에 나옵니다. 중국, 10년 전에 중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가상치 했으나 현실로 들어옵니다. 세계 2025년에는 GDP 순위 2위. 대한민국이 한 20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거 보니까. 전체 GDP.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작은 나라로 볼 때는요. 그래서 그 대신 아시아의 비중이 G7을 넘을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금융 이런 거에 불안은 굉장히 간다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대한민국이 이렇고 그 훌륭한 그리스의 문화의 발상지고 올림픽 한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망할지도 몰라요. 젊은 애들이 정말 대한민국은 영원할 거냐? 그리큼 보세요. 나가는 거. 어디에 갑니까? 이런 금융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망하든가 흥하는 것은 다른 영향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 구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영원할 거냐는 사실 인구 구조에 애들한테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1.18명이라고 요새 다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1.3에서 1.18로 내려갔다 하는 얘기요. 요거부터 한번 저 보여드릴게요. 1970년대입니다. 이때는 15살 이하가 이거 대한민국입니다. 빨간 게 45%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25%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난 20년, 30년간 휘청했죠. 지금 한번 볼까요? 2010년에는요. 15살 이하짜리가 15% 정도예요. 일본이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내려가는 상세고 미국, 이게 미국입니다. 그 당시에도 30% 상회했다는 게 아직도 20% 이상 상회하고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인구는 세상에 옛날에는 인구가 많다, 자원이 없어질 거라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인구는 90억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좀 늘어날 거다. 하는데 저희 나라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예요. 슈퍼 에이징이. 15% 안 되는데 누가 먹여 살립니까? 누가 이래요? 아니 걱정하지 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난 내 돈 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먹는다. 그 다음은요. 생산은 누가 해요? 누군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틀려지다. 그래서 성장의 주인은 이렇게 할 거다. 기후변화 에너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도 좀 풍부하고 최소한도 온 사면이 바다가 있으니까 담수화도 급한 대로 할 수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런 게 문제인데 기후변화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꾼다고 저는 생각돼요. 이거로 인해서요. 왜 중요하느냐? 한 몇 년 전에 소련 쪽에 시베리아 쪽에서 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밀이 나쁜데 우리나라에 곡물 파동이 막 일어나요. 금방요. 저희 나라는 3%백의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에너지, 식량은 3% 정도만 자급자족을 해요. 만일 어떤 에너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이 안 나왔을 때는 돈 갖고 살 수 있다? 천만에 돈 갖고 못 사십니다. 안 팝니다. 이거는 무기 이상입니다. 에너지는 여기 많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 기후변화 사진이고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없어진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요새는 좀 트렌드가 바뀌죠. 새로운 걸 찾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50년, 100년 얘기했는데 이제 탐사 능력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도 더 찾고 에너지 다른 원도 찾고 하는 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곡물 파동, 물 부족, 에너지. 제 분야 아닙니다. 농작물은. 그렇지만 음식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항상 늘 할 때 이 곡물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밸류. 자, 나이 되면 애도 하나밖에 안 낳고요. 모실 사람은 애가 하나가 4명이 돼요. 잘못하면요. 이쪽 부모, 저쪽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안 도와주면 그것까지 해서 8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모시냐? 결국 컴퓨터에는 또 그 로봇들에는 생각이 뭔가 나올 거예요. 키스트에서 주 아이템으로 하는 것이 의공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노인 되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앉으시는 데 불편하고 일어나실 때 불편하세요. 힘 있는 거 많이 못 드시게 되시고요. 그럴 때 어떤 웨어러블 컴퓨터, 그 로봇이죠. 뭔가 옷 같은 거 입으면은 힘도 생기고 안전하는데 물도 안 아프시고 하는. 그래서 의공학 쪽이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작업. 자동차 공장 가서 땜질을 한다든가 무거운 데든가 북구정에 들어가든가 이런 것은 다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조금 좋은 말은 로봇이고요. 로봇에다 점점 지능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이제는요. 내가 시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로봇들을 클라우드랑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로봇가 웬만한 건 클라우드에서 갖고 와서 합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로봇가 지능을 넣어주다 나중에 이제 감성까지 넣어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다쳐. 불구덩이에 들어가다가 다쳐, 로봇가. 로봇가 화가 나겠죠. 로봇가 화가 나면은 클라우드에서 wrong information을 갖고 오든 어떤 information을 갖고 오면은 반격을 할 겁니다. 로봇들은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돼요. 로봇들은 무조건 불이고 로봇들은 하는 생각이 있으면 로봇 개발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개발하는 게. 이런 게 모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생을 함께할 로봇, 음식인득, 자동 번역기 모든 게 됩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도 이제 IT를 통해서 점점 간다 하는 거죠. 소셜 밸류가 엄청나요. 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지금은 그냥 타시면 갑니다. 야, 종로 3가 가자 그러면 차가 간다네. 여러분 불안해서 안 타실 거예요, 아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밸류가 바뀔 거라는 거죠. 자동차가.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먼저 벌써 자동차에 라이센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기 자동차라는 게 나오게 되면요. 제가 쭉 얘기를 하는 게 엔진이 있어야죠. 엔진은 어디에 바퀴에 들어갑니다. 바퀴 4개 다 엔진이 각자 들어가요. 엔진 필요 없죠? 이미션이 없어요. 자동차의 가장 큰 핵심이고 자동차 기업이 100년씩 갈 수 있어서는 엔진, 이미션, 세이프티 요 3가지 있었어요. 근데 세이프티는 뭐 벌써 개발됐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바퀴에 엔진이 들어가야 되면 이미션 없고 누구든지 못하만 말면 되면 그 다음에 가장 승부 보는 것은 디자인일 거예요. 디자인이랑 세이프티만 맞으면 자동차는 누구든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다른 대기업들도 현대 아닌 다른 대기업들도 전기자동차만 나오면 자동차 한번 해보겠다고 전부 다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모든 걸 바꾸는 거죠. 운전자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IT랑 생명, 바이오 쪽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2045년 이후에 태어나시는 분은 영원히 사신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인모탈리티. 근데
바이오가 게놈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 모든 생물체는 125년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125년.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나 태어난 사람들은 115년, 20자를 빼는 1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지금 에버리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하게도 2015년에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에버리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2045년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사냐? 생명체가 125년밖에 못 산다는데 바꿔 끼면 된다는 거죠, 세월호.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과학자가 예측하고 과학자가 그려놨던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2045년. 이제는 모든 게 원격 진료 벌써 뭐 우리도 시작을 하죠. 모든 게요. 치아에 누구든지 납땜이든가 뭐 치아 안에 붙이시면 그날 하루 종일 무슨 음식을 잡숴는 게 생각하냐. 내가 칼로리를 얼마나 많이 먹었고 쓸데없는 패스를 얼마나 많이 먹었고 하는 게 다 나타날 거예요. 포트에 딱 넣어서 음식 딱 하면 여기는 칼로리가 얼마 있고 당분이 얼마 있고 뭐가 있고가 뚜껑에 딱 나타날 거예요. 산다고만 그러면 바로 만들 거예요. 한번 그런 기술이 된다 그러면은 직업 업종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은요. 외국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로 점점 갈 겁니다. 이 다문화는 뭐 미국서 경험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저희 나라도 다른 초이스는 얼마 없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살아나려면 다른 문화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만 팔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거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생기다 보면은 직업이 바뀔 거 아니에요. 직업 보십시다. 번역사 잘 안 될 겁니다. 법정이든가 이런 특별한 문서 외에 다른 통역 기사들은 잘 안 될 거라는 게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영양사. 자기가 먹는 거 얼마인지 다 아는데 뭐 이가 다 알고 포트가 다 얘기하는데 끓이면서. 그래서 마누라가 이거 뺄 때 저거 빼겠죠. 회계사. 단순 노동 같은 거 이제 누면 다 돼. 요새 뭐 세금 그거 하셨지만 뭐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하게끔 다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회계사 투자해야 될 거예요. 운송업. 뭐 이제 기계가 갖다 주는데 사람이 딜리버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주차 안내, 경비. 다시금 말씀해서 이제 단순 직업은 많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단순. 지식. 이게 단순 노동자가 아닌 고등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창의성, 감성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 없어지면 일자리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뭐 하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더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는가. 자동차 익샘플을 들었는데 디자인 예도 제가 드렸고요. 컨설팅.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뭐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를. 심리치료 이런 쪽에 새로운 전문 직업이 생길 거다. 협상하는 생각되고요. 교육이 바뀔 거예요. 벌써 이것은 미국서 많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임즈가 2025년에 클래스는 어떻게 변할 거냐. 많은 사람이 벌써 얘기하죠. 산업체는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안 가르친다. 서로 에임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조금 교육에 대해서 공과대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면서 공과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니까 소셜 밸류든가 에코노믹은 거기서 좀 늦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되고요. 다시금 말해서 교육이요. 아마 대학을 2번 가시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교육이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가. 장년층 교육. 자동차 얘기했죠. 제가 잠깐. 무인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요. 교통 표시판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내가 봐서 이게 뭐 아현동으로 가는 건지 강남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면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 자동차 문자로 나오게 되니까. 바코드로 나올지 어디로 나올지 모르죠. 자동차. 교통 신호 체제도 많이 바뀌겠죠. 아마 이 크로스 되는 게 건널목이 많이 다시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는 계속 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뭐 이렇게 패널이 붙는데요. 당신은 지금 1kg에 500원짜리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좀 덜 써라. 저녁에는 300원짜리 에너지 써. 어디에는 너무 많은 걸 쓴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에너지를 쓴 것까지 다 보게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발전소 안 지어서는 좋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을까. 가만히 텔레비 보는데 화장실에 불을 안 끄셨습니다. 화장실에 팬을 안 끄셨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끄는 게 좋죠. 조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끄겠죠. 또.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일산화탄소. 환경 문제는 뭐 쓰레기 버리는 거, 뭐 하는 거 뭐 엄청나게 나오겠죠. 미래 기술. 기술의 예측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한 장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1902년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모델 포드, 모델 T입니다. T. 우리나라의 운송 수단은 달구지밖에 없었어요. 그 달구지에다도 모델을 좀 붙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만큼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달구지에다가 분명히 모델 바뀔 수 있죠. 아이디어만 있었다면. 그랬던 나라가 잊혀진 전쟁, 죽으면 승리의 전쟁을 겪을 때 미국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엄청난 갭입니다. GNP 숫자도 없어요. 우리나라 6.25 때는 GNP가. 대한민국이 나라라고 통계를 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나라 미국은 항공기를 하던 게 1962년에 미국은 Man on the Moon 프로젝트를 합니다. 61년에 대통령이 돼서 케네디 대통령이 돼서 Man on the Moon 프로젝트를 해요. 달에 가자 그래. 그 당시에 저희 나라는 아이러니하게 같이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어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하자. 그래서 지나가서 그게 50년 후 여기 가다 봤을 때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당시에 이런 인프라, 국가 인프라, 과학특성 대덕단지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 것은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하셨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은 어디로 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지도자들이 모이셔서 미래는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고 설득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엄청나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62년에 한 Man on the Moon 프로젝트가 제가 항상 거기서 나온 모든 달에 왜 갔겠어요? 전쟁적인 이유 말고 달에서 뭐 갖고 왔습니까? 그 프로젝트가 딱 50년 돼서 2012년도에 끝났어요. 그 프로젝트의 바이 프로덕트로 나온 것이 저희가 쓰시는,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기술은 거기서 나왔어요. GPS, 클라우드 컴퓨팅, 푸드, 모든 게 솔라 패널, 2차 전지,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더 하나 제가 경이로운 것은 61년에 된 대통령이 63년에 돌아가세요. Man on the Moon 프로젝트는 63년 12월 달에 돌아가세요.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 그 프로젝트는 50년 동안 계속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저희는 약간 좀 다른 현상을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2013년에 지금의 창조 경제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창조 경제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같이 그게 제 단원에서는 과학, 경제, 사회가 같이 가야 하지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돼요. 미국은 창조 경제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얘기 많이 하세요. 보시죠. 저희는 대한민국 건국 재건을 하고 산업체를 이루고 새마을 운동하고 인프라 깔을 때 스타워에는 영화를 만들어요. 70년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화죠. 애들한테 창의성을 가르치고 창의성에 나올 수 있는 문화를 가르친 거예요. 이 문화가 30, 40년 이룩해서 미래를 볼 수 있고 사회를 볼 수 있는 페이스북도 나올 수 있고 구글도 나올 수 있고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쉽게 창조경제가 빨리 안 가고 조급하지만 한 거는 어떤 문화의 융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뭐 하느냐? 달 프로젝트를 끝내고 Man on the Moon 프로젝트를 끝내고 뭐냐면 1912년 우리보다 1년 전에 마스 프로젝트,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랑 저희랑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할 수 없습니다. 많은 걸 쫓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는 뭘 하냐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과학이에요. 세계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뭐가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오면 재앙입니다. 2도 올라갈 때, 2도가 만일 올라가면 그 코스트가, 저 사회가 바뀌는 코스트가 2차 전쟁의 2배 내지 4배 정도 된다고 미국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대체를 해야 되겠다 한해서 기후변화를 하셔서 여기는 식량도 다, 이거는 그냥 안보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되고. 두 번째가 하는 게 탐사 기술이에요. 거기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뭐 에너지가 뭐 50년 쓰면 없어진다. 저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맨날 에너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맨날. 뭐 아끼려는 이유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탐사 기술이 발달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는 거죠. 탐사 기술이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요새 말하는 희귀 자원이라고 할까요? 메테리얼 이런 것이 나오면 세계가 사령으로 바뀐다는 거죠. 탐사 기술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혹시 이해가 행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사이언스입니다. 달이 지구를 이렇게 묶여서 돈다면서요? 지구는 해에서 묶여서 돈다면서요? 해는 뭐 다른 태양계에서 묶여서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학자인데도 저번에 저 뭔가 이거 그냥 도는 거를 저거를 자연의 법칙을 다시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반대로 보면은 자동차가 한 1cm쯤 떠서 쫙 가게 되는 거 아닌가. 다른 힘을 다시 역이용해서 쓴다고 그러면요. 그냥 가상입니다. 저도 한번 요거 행성은 뭐에 대해서 연구하는지를 물어봐서 제가 여러 천문학에도 물어보고 천문학자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잘 몰라. 뭔지. 이런 연구를 한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어려운 역경을 지어서 새로운 선진국의 같은 선생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의 운이 어떻게 가고 이것을 농가할 수 있느냐는 사실 미래에 대한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감히 저는 생각하고 아이들, 젊은 과학자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근데 오늘은 아디언스가 좀 더 아닌 분들이라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엉뚱한 제목을 갖고 얘기를 해서 놀라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